11월 6일 특집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46대 미국 대통령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건 분명하지만 승리를 위해 얻어야 하는 매직 넘버 270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남은 6개 주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분 전에 딱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단 1%의 개표가 남겨둔 조지아주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이 49.4%로 똑같았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간다면 아마도 정치부회의 도중에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속보 잘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미국이 둘로 갈라졌다. 미국의 분열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양상은 더 심해질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번 선거가 전례 없는 부정선거였다며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지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법적 분쟁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인수인계도 안 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정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도시 곳곳에선 양진영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시위가 더 늘었고요. 더 공격적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와 화약도 등장했습니다. 글쎄요, 세계의 기준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저도 이제 사흘째 이렇게 특집으로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미국 대선 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특집 정치부회의 미국 대선 상황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오프닝을 하는 중간에 제가 제 옆에 CNN이 있었는데 CNN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역전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CNN을 잠깐 연결해서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조지아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좀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카운티가 이제 조지아인데 조지아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조지아에 살고 있습니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보수당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뉴잉글리즈가 거기에 살았었고, 그리고 버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 바이든이 선거 유세를 하러 갔었었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갔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조지아를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 당일 이틀 전에요. 그리고 또 조지아에서 매우 보수적인 지역에 갔었습니다. 컵 카운티에서 지금 북서부 쪽으로 있는 지역에 유세를 갔었거든요. 조지아를 저희가 한번 보면요. 그리고 저희 해리와 제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모르지만 지금 흑인 아프리카계의 그 지지층이 많이 그 조 바이든에게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 쪽에 또 어떤 유색인종들이 많이 또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그런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백인들이 이제 많이 살았었는데요. 20년 지난 30년을 봤을 때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4시 30분인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휴식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새벽 4시 3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CNN이 상당히 긴급 속보로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러니까 제가 2층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9.4%로 동률이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 900여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조지아주의 막판까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공을 들였고 거기 인구 구성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직 개표를 안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남은 개표율이 1%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제 16석이잖아요. 이제 어제까지 이제 AP나 뉴욕타임스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264석을, 그러니까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미국 언론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NN 기준으로는 어제까지 253명이었기 때문에 16을 더하면 269가 되네요. 아직까지 한 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CNN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미국 언론들이 정치부의 중간에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그랬지만요. CNN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속보를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지금 미국 대선 승자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이지만 핵심 경합주 상당수의 개표가 지연되면서 당락이 아직은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론 오늘 아침에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가 완료돼도 한동안 미국 내에서 혼란이 이뤄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미국 대선 개표 상황 관련 소식 등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We are an American family and we rise or fall together as one nation and as one people. Whether you voted for the very first time or waited in line for a very long time, whether you held an Obama sign or a Romney sign, you made your voice heard and you made a difference. With that trust comes a duty to serve all Americans, and I will do my best to fulfill that duty every day as your president. We have one country, one Constitution, and one future that binds us. And when we come together and work together, there is no limit to the greatness of America.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각각 2012년 그리고 2004년 대선 승리 연설입니다. 선거를 마치고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채 이틀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선 여전히 승리 선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은 이미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에 종료가 됐지만 당락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소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William Jefferson Clinton has a job for 4 more years. And CNN can now project that Barack Obama, 47 years old, will become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네, 여전히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각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에 누가 270명, 270명을 넘게 차지하느냐,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개표 현황입니다. 자, 미국 CNN 기준입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253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270명에서 17명 모자란 상황입니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자, 전국적인 득표율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50.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7.7%로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겼습니다. 자, 문제는 핵심 경합주 상당수가 아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 선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우편 투표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고 각 주마다 이 두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개표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경합주 상황만 떼어내서 한번 보죠. 자, 6개 핵심 경합주 그리고 거기에다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까지 추가로 함께 봅니다. 자, 일단 6개 경합주 중에서는요.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여전히 개표를 진행 중입니다. 6개 핵심 경합주는 아니었지만 조지아주와 네바다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역시 승자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미국 방송사별로 현재 두 후보 간 확보한 선거인단 수도 다릅니다. 현재 저희는 CNN 기준으로 일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애리조나주를 사실상 바이든 후보 승리로 보고 264대 214로 보고 있습니다. 자, MBC는요. 애리조나주를 아직 경합으로 보는 대신 승자 독식 방식이 아닌 이 메인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253명 대 214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락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죠. 자, 폭스뉴스 기준으로 애리조나를 바이든 승리로 가정하면 현재 바이든의 승리까지 남은 선거인단 6명입니다. 자, 6명만 더 채우면 바이든은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주를 보실까요? 자, 알래스카주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선거인단이 6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 중 최소 한 곳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승패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나열한 모든 주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270명 선거인단을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 표차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10만 표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남아있는 표를 계산하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표는 있지만 표차가 다시 벌어지는 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조지아도 유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자,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놓고 보면 자, 일단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는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합니다. 자, 남은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 우세였는데요. 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현재는 또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의 격차도 현재 현격히 줄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건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전쯤 이 자료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와는 참 여러모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우편투표 개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는 6일, 네바다는 10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오는 12일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 대상으로 포함해 놓은 상황이라 개표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t me be clear. In Pennsylvania, every vote is going to count. I'm going to fight like hell to protect the vote of every Pennsylvanian. I'm going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ake sure that every vote counts.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미 선거전 내내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회색이 짙어지자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re looking at them very strongly. But a lot of votes came in late. 자, 트럼프 대통령은 늦게 개표되고 있는 표를 사실상 부정투표로 간주를 하면서 합법적인 표만 개표한다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이 이미 큰 규모로 승리를 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이어가겠다고도 거듭 말했습니다. I've already decisively won many critical states, including massive victories. We won these and many other victories despite historic election interference from big media, big money, and big tech.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And the pollsters got it knowingly wrong. They got it knowingly wrong.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And we think we will win the election very easily.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네, 저는 오전에 이 기자회견을 CNN을 통해서 봤는데요. 자,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중계하면서 하단에 이런 자막을 함께 내보냈습니다. 자, without any evidence, Trump says he's being cheated.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기자회견 중계를 마친 후에 CNN 앵커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sad nigh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hear their president say that, to falsely accuse people of trying to steal the election, to try to attack democracy that way with this feast of falsehoods. Lie after lie after lie about the election being stolen. No evidence for what he's saying. It's not true. It's ugly. It's frankly. 자, 그리고 미국 NBC 방송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방송하던 도중에 중계를 이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We're watching President Trump speaking live from the White House, and we have to interrupt here because the president has made a number of false statements, including the notion that there has been fraudulent voting. There has been no evidence of that. Allegations by his campaign. 네, 바이든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바이든은 재차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침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continue to feel, Senator and I, we continue to feel very good about where things stand.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네, 개표 지연으로 사상 유례 없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해보죠.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속보로 전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조지아주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CNN 보도 내용 잠깐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송이 여러 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집계를 하는 게 며칠이나 걸릴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대신 뭐 유권자 행세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사기가 많다, 거짓으로 투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계된 표의 수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집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 이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선거본부에서 장관인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거인 외에도 거기 자원봉사자 외에도 참관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미시건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이런 소송들을 계속해서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계 상황과는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되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그 CNN 화면에도 49.4 대 49.4가 나왔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 정치부회의 시작 전까지도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메모를 해서 올라갔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아까 잠깐 표가 나왔지만은 917표 차로 이제 917표 차로 바이든이 지금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리얼타임으로 계속 표가 바뀌지 않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뭉텅뭉텅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뭐 실시간 바뀌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역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흘째 특집 방송을 진행 중인데 그저께, 그러니까 첫날 특집 방송에서는 그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고 또 일부 역전했다. 그게 이제 그 위스콘신에서 역전했다는 게 제일 큰 뉴스였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리조나라든지 다른 지역의 판세를 좀 분석했고 지금은 이제 조지아주가 핵심 경합주가 되는데 아무튼 조지아주 16석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하게 된다면은 AP 통신이라든지 폭스뉴스라든지 뉴욕타임스 기준으로는 매직 넘버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표가 단 1%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뭐 승리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이제 앵커가 우리로 치면 이제 법조 출입 기자하고 얘기를 했죠. 아까 고 반장이 소개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그 백악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기자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거짓말투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 앵커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조지아주 상황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저런 트럼프의 주장이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제 CNN이라든지 NBC라든지 오늘 NBC가 중간에 화면을 끊었다는 거죠. 네, 중계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이제 CNN 앵커 그 얘기도 좀 소개했는데 그 앤더슨 쿠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좀 정말 신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메모를 좀 했는데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인데 우리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발버둥치는 뚱뚱한 거북이를 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북이가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뚱뚱한 거북이를 본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치는 거북이에 좀 비유를 했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발언할 수는 없겠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습니다. 네, 미국은 워낙 그 표현의 자유가 좀 중시되는 나라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방송에서 그런 걸 하더라도 뭐 네. 네. 익스큐즈가 좋아요. 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말 끊어서 미안해요. 지금 다룰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지금 어쨌든 미국 대선 투표가 종료된 지 벌써 잠깐만요. 개표가 시작된 지는 지금 나흘째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종료된 지도 만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승리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반장.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표가 진행이 계속되더라도 선거 종료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대략적인 승패가 정해지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래서 승자의 승리 연설, 또 패자의 패배 인정 연설도 선거 종료 이틀이 지나기 전에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핵심 경합주 상당수에서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이고 승리 유력 후보는 나왔지만 여전히 승패가 정확하게 갈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반장, 저희가 이제 조지아주 얘기를 했지만 과연 언제쯤 승패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선거인단이 16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CNN 기준으로 253명이기 때문에 네. 합치면 269명입니다. 그건 이제 CNN 기준은 예, CNN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지아주가 지금 이긴다고 해도 언제 당선이 확정적으로 딱 결정이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단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도 접전으로 보고 아직 선거인단을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대로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11명을 바이든이 차지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건데 자, 270명에서 6명이 모자란 숫자죠. 자, 그럼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지역 중에 트럼프가 우세인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인단이 최소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최소 한 곳만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바로 승자가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남은 지역 중에 가장 개표 완료에 가까운 게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조지아주인데요. 잠시 전에 오늘 낮에 이 99% 개표율인 상황에서 잠시 개표가 중단이 됐다가 조금 전에 계속 추가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917표 차로 일단 앞서고 있다는 조금 전에 통계였고요. 지금 이제 고 반장이 99%까지 개표한 상태에서 중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재개가 됐고 네.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그렇죠. 오후에 99%에서 중단이 됐었던 맞아요. 건데 네. 자, 그 이유는 이 조지아주 정부에 따르면 해외 파병 군인 등 이 해외 부재자 투표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중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은 현재 남은 미개표 투표용지가 14,000여 장 정도가 된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개표가 완료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 시점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1,200표 정도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개표가 다시 재개가 됐고 그 후에 이 표 차이가 600여 표 차이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아예 역전을 해서 이 바이든 후보가 917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네. 자, 지금 이제 그 CNN에서 조지아주 기자를 연결하고 있다니까요. 잠깐 좀 상황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투표용지들이 이제 스캐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후에 또 집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계 결과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지아에서 개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다 완료될 때까지 밤을 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가서 여기 구성이 어떤지, 빌딩의 구성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찰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20명의 개표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관계자는 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자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중복 투표들이 있었다, 중복 개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서 이제 투표용지들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지금 4,300개를 이제 스캔을 하고 있는 건도 알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클레이 카운티에서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개표원들이 계신데 다 자원봉사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카운티의 관계자분들도 있고 자원봉사자인들도 있고 유급으로 이제 일하시는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자원봉사자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무급으로 일을 하시지만 유급으로 일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시간을 할애를 해서 원래 본업들이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제쳐두고 개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계속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윌밍턴 델러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캠프 쪽인데요. 네. 자, 지금 조지아주의 개표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그 현장 기자가 쭉 이제 개표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상황을 소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혜원 반장이 잠깐 오늘 99%까지 개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조지아주의 개표가 중단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네. 부재자 투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1,200표를 앞서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표가 다시 진행된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917표 차로 917표 차로 지금은 역전한 상태고 조금 전에 이제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잠시 후에 또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뭐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잠시 후에 그 속보가 또 나오겠네요. 개표가 중단됐던 시점에 부재자 투표가 14,000여 표 정도 남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한번 1차로 업데이트가 됐고 지금 아까 CNN 방송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진 않네요. 4,300표를 스캔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표의 상당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표를 스캔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조만간 결과가 금방 나오겠네요. 큰 수치로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자가 잠깐 그 얘기하던데 그 저희가 앞에 조금 못 들어서 그런데 그 표를 세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무급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밤을 새겠다. 뭐 밤을 새서라도 다 개표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모양입니다. 아까 그 기자가 잠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잠깐 이제 개표가 중단된 적은 있지만 지금 개표가 이제 재개됐기 때문에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정치부의 중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상황을 짚어볼게요. 자, 그리고 원래 오늘 펜실베이니아, 거기가 이제 선거인 단위 20명인데 펜실베이니아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펜실베이니아 쪽을 좀 지켜봤는데 펜실베이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개표가 중간에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저희도 밤을 새서라도 이 정치부 회의 진행할 뭐 마음가짐은 되어 오늘은 있는 최반장만 상태고요. 쓰는 걸로 네, 하죠. 저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네. 가지고 회의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 그리고 네바다는 10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에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뭐 개표 대상으로 포함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표가 뭐 더욱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이 펜실베이니아는 개표율 95%에 트럼프 대통령이 49.5%로 이 바이든 후보를 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지아주와 마찬가지로 개표 후반으로 갈수록 이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마찬가지로 개표율 95%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는 개표율 89%로 이 바이든 후보가 0.9%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한. 네, 지금 저 CNN인가요? 아니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여러모로 유력하긴 한데 조반장.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없지 않죠. 굉장히 희박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폭스뉴스 기준으로 좀 보면요. 애리조나가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가정을 하면 264대 214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0에서 56명이 모자란 건데요.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곳 중에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우세입니다. 여기를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알래스카 선거인단 3명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53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경합주 네바다 선거인단 6명, 펜실베이니아 20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조지아주 16명 모두 57명인데요. 이 남은 모든 주에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6개 주에서 다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 알래스카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남은 4개 주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끝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 이긴다고 해도요, 고반장. 예.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진행이 됐어요. 제가 출근해서 저걸 봤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을 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인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니까 이 설령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늦게 접수된 투표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나는 이미 대규모 승리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주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이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re looking at them very strongly, but a lot of votes came in late. 네, 그러면서 법원에 연달아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이 연방 대법원까지 선고를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속내를 다시 한번 밝힌 셈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제기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미시간주의 1심 법원의 이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이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 라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개표 중
중단을 요구했었는데요. 자, 법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지적을 하면서 소송의 대상도 시기도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뭐 앞서 CNN 설명을 통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이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뭐 우편 투표 이 접수 시한인 대선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이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서 뭐 이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이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자,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베스 판사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 트럼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뭐 종합해 보면 잇따른 뭐 이런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안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소송전은 뭐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 반장. 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잖아요. 물론 그 내용은 없었죠. 이제 고 반장. 거기 안에 내용은 없었다고 그랬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맞불을 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현재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그를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각을 고려 중이고요.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해외 순방도 계획 중이라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승리 조기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임기를 빨리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저 기사 읽어봤는데요.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인사도 할 거고. 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면 2024년 대선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이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주장입니다. 이 믹 멀베이니는 현재 북아일랜드 특사로 재임하고 있는데요. 자, 아일랜드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이 세미나 자리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정치에 관여를 계속해서 2024년 대선 후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 그 대선 개표 상황을 좀 짚어봤어요. 이제 아까 이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뭐 수시로 CNN도 연결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끝까지 개표를 마치라는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로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줄 소송을 예고하면서 당선인이 확정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혼란상은 불가피하겠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소 앞에 총기를 든 시위대까지 등장했고 인터넷에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미국의 46대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선자 확정이 지연될수록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게는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치 이 항의 시위를 유도하는 듯한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Our goal is to defe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We'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And we can't allow silence,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제 생각에는 이제 방 뺄 때까지 1월 20일 정오까지 버티다가 이제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자, 모든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자, 우편 투표가 사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이다. 우편함은 도난당하고 투표용지는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인쇄될 것. 자, 이 트윗은 대선을 반년 앞둔 지난 5월 달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자, 트위터로부터 처음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경고 딱지를 받은 트윗이기도 합니다. 자, 선거 직전인 10월 달에도 그리고 선거 날에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줄곧 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선거 불복의 큰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미국의 민심 말 그대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현지에서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안 된다, 개표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가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는 흉기 사건도 벌어졌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회원이 칼에 찔려서 크게 다쳤고 이들은 흑인 인권 단체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당했죠. 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의 한 개표장에서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바이든이 맹추격 중인 펜실베니아에서도 If they know that there was cheating going on, they shouldn't accept it either. It's unacceptable as Americans. It's important that every vote is counted. Every vote, it matters. It makes a difference, and every vote should be counted. 네, 그리고 이 뉴욕 맨해튼에서는 흉기 그리고 테이저건, 화약을 소지한 바이든 지지 시위대 25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성조기가 불타고 망치로 현금 지급기를 부수는 장면도 이렇게 포착이 됐죠.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까지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이 페이스북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폭력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를 규제하고 검열을 강화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이 조작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훔쳤다라는 주장을 유포한 이 친트럼프 성향의 그룹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계정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자, 이 계정은 하루 만에 회원 36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페이스북의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 좌파 그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보수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브랜드의 펜이 있습니다. 이 샤피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피펜으로 기표한 용지는 무효 처리됐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특유의 굵은 서체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일반에 비해 한 두세 배 두꺼운 이 샤피펜을 애용하는 거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8년 한미 FTA 성명 때도 사용을 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10명이 이 샤피펜의 잉크 번짐 현상으로 인해서 내 표가 무효 처리됐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선거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선거당국은 잉크가 번진 투표용지도 개수기가 정확하게 인식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20년 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00년 부시 대통령과 고어 후보가 맞붙었었던 이 대선에서도 법정 공방이 빚어졌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재검표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때까지 36일간의 당선인 공백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Good evening.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congratulated him on becoming the 4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고어 전 부통령, 올해 대선은 2000년 대선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원칙은 합법적으로 투표한 모든 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였던 겁니다. Well, first of all,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election from the one 20 years ago.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hat I defended 20 years ago that Joe Biden and many others are defending tonight is let's count every legally cast vote and obey the will of the American people. 네, 확실히 20년 전보다 쉽게 상황이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 향후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건 아닌지 현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내 지지자 침묵하게 두지 않을 것, 둘로 쪼개진 미국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저희가 봤지만 그 상당 기간 미국의 혼란이 좀 예상이 되네요. 최 반장.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이렇게 내비치면서 이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죠. 현재 미국 곳곳에서 특히 경합주를 중심으로 시위대 간의 이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 두 남성이 이 장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뒤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면으로 얼굴도 가렸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장총을 들고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가 예상 밖 승기를 잡은 이 애리조나주의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총까지 들고
개표소 주변을 서성이면서 뭐 개표소 직원들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행동은 협박이다, 시위대를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자, 애리조나주의 경우 AP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바이든의 승리로 카운트를 해서 이 바이든 선거인단이 264명, 그리고 CNN은 아직 모른다라고 해서 253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워낙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방금 보신 상황까지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뉴욕 맨해튼에서는 바이든 지지 시위대 25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대 중 일부가 흉기와 테이저건, 화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거리에 불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가 도심은 물론이고 고속도로까지 행진을 해서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위 주동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반장들 잘 알겠지만 시위라는 게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또 횟수가 많아지고 또 뭐 충돌이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또 충돌이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 좀 그런 양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위도 많아지고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또 상당히 공격적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먹 다툼 또 어제도 짚어봤고 아까 신 반장도 다시 한번 소개했지만은 흉기 피습 논란까지도 지금 벌어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제도 속보로 전했던 소식인데요. 각종 인종차별 반대 이 집회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왔던 이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극우단체가 있는데요. 백악관 인근에서 이 단장을 포함한 4명이 흑인 인권단체 회원들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인데 해당 흑인 단체는 피습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시각 미국 방송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CNN 좀 연결해 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개표가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뒤집히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합니다. 위스콘신, 미시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섰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편 투표가 집계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편으로 투표했던 모든 표들이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남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민주당 텃밭 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집계된 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바이든 후보가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를 개표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변수들이 다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계속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펜실베니아는 개표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카운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요. 한 92% 개표가 된 상황인데 바이든 후보가 80.5%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한 85%에서 88% 우편 투표 중에 85에서 88%는 바이든 후보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아무래도 승기를 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펜실베니아는 어떻게 될지, 나머지 다른 주들처럼 역전을 할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if, 그러니까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조지아주 상황이 들어왔죠. 그게 이제 속보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900여 차 차이로 이제 역전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속보였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8,220표 차로 앞서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 크다 보니까 카운티별로 이제 개표하는 지역이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차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개표하는 지역 또 앞으로 남은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표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우편 투표로 도착한 그런 표들을 세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저 분석하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만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펜실베이니아가 20명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다 외워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펜실베이니아가 20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CNN 기준으로도 펜실베이니아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바로 승리 선언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조지아를 가져가게 되면 조지아는 16석이니까 이제 CNN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측에서는 269석이 되지만 그러니까 매직 넘버에서 하나가 모자라지만 펜실베이니아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오게 되면 바로 게임이 끝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처음부터 펜실베이니아를 겨냥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왔잖아요.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선거인단 수가 적은 6명인 네바다 외에도 네바다를 가져가면 딱 27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속보 상황, 지금 이제 미국 언론의 현재 보도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자, 아까 이제 미국이 둘로 갈라져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 반장, 지금 미국 내에서 가짜 뉴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뭐 역시나 이 경합주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어제 한 소셜 미디어에 본인이 펜실베이니아의 주 이리 카운티 투표소에서 근무한다라고 주장한 한 사용자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1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벌써 폐기됐다. 이 펜실베이니아는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는데요. 파란색이면 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표 도난을 막아라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런 글을 공유하기도 한 겁니다. 네, 이 글이 이제 온라인에서 퍼지니까 칼 앤더슨 이리 카운티 선관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허위 정보,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리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다. 선거 관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도 가짜 뉴스를 유포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이 전자투표기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오류를 일으켰고 유권자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런 루머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신반장이 얘기한 게 우편 투표가 사라지거나 조작됐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거 말고요. 이건 뉴스예요. 이건 지금까지 이제 가짜 뉴스 얘기를 한 거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실제로 우편 투표 용지 수천 장이 누락된 상황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보도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연방우체국의 자체 조사 결과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전투표 약 4,250표가 부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 연방우체국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직원들이 일부 우편투표 용지에 봉투 스캔 작업을 빠뜨렸을 수 있다. 이렇게 분실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은 미 연방우체국이 사전 우편 투표 용지를 신속히 배달할 수 있는데도 관련 규정과 장비를 개선하지 않아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다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리는 물론이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나는 이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만요.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선을 긋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 중 한 명이었던 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표 집계를 끝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을 반박하는 건데 이 마르코 루비오 또 상원 의원도요.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 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바이든 후보 승리로 결론이 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처럼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공개 발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공화당은 어디에 있나 라고 하면서 의연함을 갖고 사기극에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반장, 그나저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직 가정입니다만 만약 백악관을 나서게 되면 순순히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나서게 되면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말씀처럼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뭐 쉽게 승복을 할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이제 백악관을 떠나게 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봤을 때 뭐 어디로 튈지 당장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이 직전까지 MBC 방송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이 어프렌티스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 대학 졸업 직후에는 뭐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세계 골프장, 호텔,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 유력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던 건데, 자 그럼 대선에 실패를 한다면 다시 리얼리티 쇼 무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에 주력할지 관심인데, 아까 전에 측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행보를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빠르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개표 상황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긴박하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어요. 벌써 개표가 나흘째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바로 끝나는데 아무튼 이게 긴박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조지아주하고 펜실베니아 상황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바뀌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TF를 만들어서 대선 동향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시나리오. 자,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와 이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죠. 자, 현재로서는 트럼프 시나리오는 캐비넷 안에서 그대로 잠들고 이 바이든 시나리오가 일종의 크랭크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4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만큼 경제, 외교, 안보 많은 분야에서 새 판을 짜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즉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협상을 했지만 이 바이든 후보는 실무급 회담에서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을 지지해왔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북미 협상, 또 북미 관계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Kim Jong-un,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we were supposed to be in with Kim Jong-un, right? Kim Jong-un, they're 100% sharp.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자, 그래서일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이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또 북미 간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런 어떤 성취, 북한, 또 우리 정상, 또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당장의 이 과제죠.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은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해가며 사실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협상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South Kore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자, 이를 두고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흔들어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자, 바이든이 동맹을 강조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 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협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자, 이렇게 또 동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요,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단적인 예로 지난 2013년 당시 부통령으로 방한했을 때도 이 바이든 후보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배팅을 하는 건 좋은 배팅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새 정부 출범 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중국 기조에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중 간 갈등을 고려하면 중간에 있는 이 우리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겨온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력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과거사에 따른 우리와 일본 간의 갈등에 큰 개입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 이 과거 오바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중재하며 협상을 타결할 것을 압박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도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 개연성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현안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이 중요한 정책이 검토되는 만큼 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포함해 이 민주당 한반도 TF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훨씬 강경한 입장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미, 한미 간에 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의 외교 역량도 총결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요. 자,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이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더 풍부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이 있고요. 또 18대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박진 의원은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강 장관님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적 없죠?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아니,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정부에 누가 조 바이든 씨하고 독대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어요. 근데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옆자리에서 저렇게 띄워주면 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초당적인 협력 또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국회 차원의 방위단을 꾸려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 세판 짜지나 정치권 초당적 국회 방미단 구성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미국 차기 대통령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 A, 플랜 B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외교 일정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지만 잠깐만요. 예. 저기 잠깐 CNN 연결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델라웨어 카운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체스터 같은 경우에도 5% 지금 대표 남아 있습니다. 몽고머리도 지금 5% 남아 있습니다. 지금 4,000표, 5,000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격차가 조금 좁습니다. 하지만 벅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집계하면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어제 사실 벅스 카운티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푸른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계 표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우편 투표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펜실베니아를 보고 있으면 어떤 것을 희망해야 될까요? 지금 남아있는 그런 표들을 봐야 됩니다. 집계 표들을 봐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 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공화당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편 투표가 지금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계 결과를 향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펜실베니아가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네. 자, 펜실베니아 상황을 계속해서 CN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초반부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개표를 역전한 게 이제 최대의 뉴스였다면 지금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뭐 거의 좁혔고 조금 전에 CNN 같은 경우에는 남은 표를 계상하고 또 남은 표가 민주당 텃밭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바이든의 역전은 확실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CNN 말고 제가 이제 다른 외신도 지금 순간적으로 봤는데 다른 외신에서도 지금 바이든 역전 가능성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조지아든 펜실베니아 등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 선언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뭐 상당히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사실 이제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외교 상황이라든지 뭐 다는 못 하겠네요. 고 반장. 예. 오늘 결론이 나오겠죠? 아, 지금 예. 네. 결론은 오늘 나오겠죠? 아,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나올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네. 나오는 게 CNN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이 승리 선언하기는 더 좋은 거죠. 스무석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또 우편 투표가 6일까지가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글쎄요. 네,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펜실베니아 결과를 오늘 보면 예.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더 할 수는 없죠. 뒤에 뉴스룸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선 관련 소식은요. 뉴스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반장이 오늘 집에 안 간다 그랬죠? 저희끼리 더 회의하시죠. 가지 말고. 아니 뭐 어딜 유튜브로 할까? 아니요. 뭐 강경원 장관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간다고 하니까.